하반기 꼭 체크해야 될 테마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전에 좀 많이 추천을 드리기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관련된 테마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고 이 테마주들이 단기적인 테마가 절대 아니다는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2월달에 나왔던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완벽한 선 그리고 러시아를 완벽한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또 정치 사회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현재 각국의 입장 차이들이 유럽연합과 영국,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있으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네덜란드, 여기 뭐 독일도 포함될 수 있겠죠.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등의 이런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딱 중심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지 미국이 딱히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친우크라이나 이런 정책을 펼치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각국 입장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높죠.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규모의 전쟁 지원금, 군수 물자, 인도적 물품들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유럽연합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지금 유럽도 힘들단 말이에요. 유럽도 힘든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 총선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많이 변동성이 나왔었죠. 특히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본다면은 충분히 차라리 이번 기회에 미국을 오히려 선두로 해가지고 전쟁이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점령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침공 전 그리고 침공 이후 2022년도에 11월 달에 우크라이나 영토들을 탈환한 다음에 중요한 게 헤르손이랑 히르키우죠. 그리고 크림반도 여기 장악한 다음에 더 이상 러시아는 진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진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여기에 이제 철책 쌓아놓고 지뢰 까면서 우리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나지도 않을 거야. 우크라이나 너희가 결정해 라고 하면서 예전에 크림반도를 먹었을 때처럼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천연 자원도 많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료품 자원도 많고 내수시장으로 충분히 돌아가는 국가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해도 러시아 성장률이 뚫어지지가 않아. 충분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뭐를 지금 진행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문제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미 나토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돼. 전쟁 종료 유예돼. 너희가 지금 나토 가입해버리면은, 나토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으로 확대될 건데 이 국가들은 이걸 바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아무리 나토를 가입을 하려고 해도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받아줘요. 여기에 사실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선거가 있었습니다. 올해 원래 3월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선거도 미련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도 실패했죠.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돼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지금 젤렌스키를 추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가 이번에 11월 2차 평화정상회담에서 너희들 러시아 대표도 초청할 수도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전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계속 진행해봤자 러시아는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아.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계속적으로 무기를 달라고 하기에는 다른 국가들의 이런 장기적인 지원 정책으로 현재 지쳐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 방점이 뭐냐면은 결국 트럼프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면 왜 반대를 했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연합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원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군사적 지원이 미국이 압도적이죠. 보시는 것처럼. 유럽연합은 군사력이 원래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도적인 정책,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인 정책을 빼버린다. 그럼 다른 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국가들도 지원을 굉장히 빼버릴 수가 있겠죠. 미국이 여기서 빠진다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지금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성은 러시아의 일부 영토 일부를 넘기는 것이다. 러시아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방점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가 오른 이유가 네, 부통령 후보로 이 JD 벤스 후보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반 트럼프 인사였어요. 근데 트럼프가 옳다라고 하면서 전향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트럼프랑 정책이 똑같습니다. 동맹국의 부담을 나누게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엄청나게 반대했던 인사예요. 네, 반대했던 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해병대 입대해가지고 이라크전까지 참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버리니까 네,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론이 확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헝가리 총리가 러시아 푸틴 만나고 젤렌스키 만나고 그리고 네, 이번에 트럼프 취임 전에 만나서 내가 우크라이나 종전 내가 파랑새가 내가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파랑새가 아마 이제 11월 달에 있을 2차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내용을 저는 여러분들 이미 이 내용을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SG가 1,500원 밑에서 말씀을 드렸어.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시작이 돼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이런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맺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종전됐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날아가가지고 네, 거기서 바로 재건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주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수출 주도 기업들, 왜 외국에서 돈 벌어오는 기업들이 주도주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재건 관련된 테마주들이 부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무조건 대장주는 SG예요. 실제로 조 단위 규모의 아스콘 계약을 미리 맺었고 우크라이나의 조인트 벤처 회사를 설립했고 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300억 규모의 구조조 청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얘는 우크라이나 만약에 전쟁 종료될 경우에는 이 가격을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1,500원에 추천드렸죠. 다시 못 봐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농담이 아니고 10,000원 봅니다. 10,000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은 실제로 10,000원을 보고 있고 최근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뭐 SY 스틱텍, 네, 그리고 SY, 예,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우크라이나 그때 우리나라로 치면 국토부 총리였나요? 와가지고 현대건설기계 방문을 했죠. 공장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방문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주들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다. 삼부토그는 사실 좀 이제 우리가 지금 코리아 원팀처럼 우크라이나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준비 중인데 그렇게 주가 자체가 좋지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테마주로는 약간 밀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 중에 이제 실체 진짜가 또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항상 뭐든지 이 정책이 처음에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였다가 나중에는 대기업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 요 두 종목 대형주로 보실 때는 정말 괜찮게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 테마주로는 뭐 SG, 저는 SG가 무조건 대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웬만해서는 이거를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SG 그거 아니면은 네 뭐 SY 뭐 SY 스틱텍 3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테마주, 단기 테마주로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SI라든가 SI 스택이 뭐 컨소시엄 메이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 딱 지냈을 때 가장 큰 수혜는 무조건 SG고 그 다음에 현대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 정도 종목들이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테마주는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부터 가도 돼요. 예, 그냥 결국에는 종전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의외로 정말 빠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들은 하반기에 정말 내가 보면 좋은 탑픽 테마주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